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아파트에서 전용 부분 민원은 관리소에서 해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세대 전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은 입주민 눈치를 봐야 해서 안 해주기가 어렵죠.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악의적인 입주민이 직원에게 과다하게 요구하죠. 세대에 장애인 아저씨와 노모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백수였어요. 아저씨는 성질이 고약해서 관리실에 와서 명패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죠. 입사 3개월 된 기사가 이 집에 민원을 나갔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기사가 장애인과 시비가 붙어 밀쳤는데 노모가 넘어졌어요. 입주자 모자는 병원에 몸져 누워버렸어요. 결국 기사는 돈 1,000만 원의 합의를 보고 퇴사하게 되었죠. 기사는 전형 민원 지원을 나갔다가 날강도를 만나 돈 1,000만 원만 뜯긴 격이었죠. 또 다른 사례로 갑질 끝판왕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밤 11시 반에 세대 전용 부분 민원 전화가 왔어요. 주민은 개인적인 일을 너무 당당하게 요구했지요. 즉시 해달라와 지금 못해준다로 주민과 직원 간에 시비가 붙었어요. 직원은 결국 졌어요. 직원은 올라가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밤 12시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도 시비가 있었나 봐요. 주민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관리소까지 내려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아마 사과를 받아내서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이었겠죠. 직원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러니 문을 서로 밀치는 실랭이가 벌어졌죠. 직원은 실랭이를 하다가 주민을 상대하기가 싫어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어요. 사실 이때 직원은 업무방해로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어야 해요. 이런 상황에 경험이 없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민은 경찰을 불러 자기가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직원을 고소했어요. 입주민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직원이 가해자로 몰린 것이에요. 주민은 멀쩡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3주 진단서를 받아오는 신기한 재주를 부렸어요. 기고만장한 주민은 관리소장을 공격했죠. 주민이 과다하게 요구했어요. 공포감을 느끼니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고요.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우연이라도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소장은 파렴치한 직원을 두둔하여 사건을 심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주민은 폭행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업무 요청을 했음에도 분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소장을 직원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를 민사소송하겠다고 했어요. 민사소송은 최고 관리자와 직원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관리규약, 업무규칙 등 직무와 관련된 관리 지침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요. 그는 절대 욕은 안 하면서 상대를 흥분시켜 원하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시비를 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주민은 최종적으로 3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 직원을 잘라라. 둘째, 물리적으로 보상하라. 셋째,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것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요. 직원은 검찰에서 3주 진단서의 진위를 문제시했는데 검찰은 3주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를 고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자인 직원은 결국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검찰에서 결국 400만 원에 합의했어요. 최악의 결과였죠. 이 직원은 이후 절대 세대 민원을 나가지 않았어요.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죠. 직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주민은 사회에서 엘리트로 인정받는 의사였어요. 그는 세입자였는데 얼마 후 이사가 버렸답니다. 이렇게 관리소 직원을 돈 몰아내는 호구로 보는 주민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